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정TV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캠프에 누가 돕고 있나 이런데 그 취재를 직접 제가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김문수 캠프 누가 돕고 있나 요걸 이게 며칠 전에 방송을 이미 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 누가 돕고 있냐, 이거는 이제 그 취재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한동훈 캠프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언론, 유튜브도 언론으로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님들께 제공해야 된다. 이런 데 그 사명감에 객관적으로 누가 돕고 있냐, 이런 취재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항상 팩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 주장, 제 의견을 구별해서 항상 말씀드리니까, 법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그 다음부터는 제 주장이다, 제 예측이다, 또는 개인 사견이다. 요거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니까, 뭐 홍준표 후보를 이제 지지하든 안 하든 팩트는 누가 돕고 있나,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로 취재한 거는요, 거기에 있는 분 중에 그 이영수 선배가 있습니다. 이영수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우파 쪽에 가장 큰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새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아마 이제 외국까지 지부가 있어서 회원에게 몇십만 될 겁니다. 거기에 이끌어오고 실질 대표가 이제 이영수. 이분이 홍준표 지지로 돌아섰고요. 이분도 저하고 오래전부터 호영호작이니까 여기도 취재해보고, 그 다음에 대구의 언론인들 몇 분 취재해보고, 그 다음에 대구시 공무원들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에 제가 여러 군데 한 10군데 이상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 중에 거기에 이영수 회장의 표현에 의하면 캠프의 핵심적인 구호는요, 못된 홍준표, 양아치 이재명을 잡는다. 이 표현을 방송해도 된다고 합니다. 못된 홍준표라는 게 꼭 진짜 못됐다는 게 아니고, 뭔가 강한 협객, 옛날에 좀 우리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나 이런 게 협객이라나? 이런 게 양아치, 동네 건달 양아치 이재명, 이렇게 잡으려면 좀 더 강한 스트롱맨, 이런 분이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된, 너무 착하고 모범생처럼 안철수 같은 사람이죠.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잡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홍준표처럼 이런 사람만이 양아치 건달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진짜 심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옛날로 치면 협객이랍니다. 협객. 못된 홍준표가 양아치 이재명을 잡는다. 이런 데 구호고요. 실제 홍준표는 이제 보통 우리 진짜 정치 경험이라기 행정 경험은 최고잖아요. 산에 덜판에 핀 덜풀, 그만큼 생명이 질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에는 산에 덜판 있잖아. 산야의 덜꽃 홍준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산야의 덜꽃. 홍준표 시장은 이제 제가 96년에 국회 인턴 일할 때요. 97년 시험 끝나고 연수, 그때 처음 뵀는데 초선 때 제가 홍준표 시장을 인사드린 적이 있고, 또 저희 합천에도 잠깐 살았기 때문에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 혼자 하다 보니까 독고다이, 이런 데 이미지도 상당히 강한데, 지금 이제 의외로 캠프에 돕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이분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취재를 쭉 하다 보니까, 대선부터 도지사도 경남도에서 2번에 대구시장에 안 한 게 없죠. 대선 주자도 여러 번 넣었고요. 당대표부터 경험은 이제 압도적으로 풍부한데, 이분이 행정 업적이 대단합니다. 행정 업적이 저도 몰랐는데, 실제 행정가로서는 아주 추진력도 있고,
신속하게 의사결정, 속도감, 추진력 이런 게 강해가지고요. 옛날에 그 경남도지사 할 때 행정개혁으로 도의 그 채무를요 1조 3,488억 1조 3,488억을 건너게 그 개혁만으로 빚을 갚아가지고 최초로 빚없는 광역단체 그 대단합니다. 그때 그 뭐 어려운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진주 어려운인지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대단해요. 대구시장 하면서도요. 대구시장 하면서도 그 3년간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회가 채무 2,400억을 변제했다. 야, 보통 이게 이재명이는 뭐 빚내는 것밖에 모르고 문재인은 빚이 1,100조잖아. 근데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또 이게 빚도 한 100조 이상 줄일지 모르지. 개혁만으로도 빚 안 내고 이건 이게 행정업적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팩트는 또 팩트고 또 이게 그 정치적 호불호는 또 다르니까 업적은 이게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게 누가 돕고 있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단 정치인 중에요. 빼지는 게 김대식 의원이 적극 돕고 있습니다. 김대식. 이분에게 누구냐면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이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 그 불출마하고 이제 그 지역을 물려준 거의 장제원 의원하고 이게 형제 같은 이런 이제 의원이죠. 원래 장제원 의원도 이제 홍준표 씨하고 친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배현진도 그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한동훈 쪽으로 갔지만 배현진, 장제원. 그때 조경태도 이게 옛날에는 홍준표 쪽에 있었어요. 지금 한동훈 쪽으로 갔죠. 하여튼 그 김대식 이분이 제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장제원 이런 데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꽤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와 있다고 합니다. 친한 사람도 있고 뭐 관심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호영 부의장 또는 이제 정책위원장했던 김상훈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술 친구라 친구 울산의 박승민, 구자건, 유상범까지 뭐 이런 여러 이제 강대식 대구의 의원이 있거든요. 동구에 이런 많은 의원들이 실제 돕고 있다. 요거는 이제 김대식은 확실히 제가 체크를 해봤고 나머지는 이제 캠프에서 해주는 이야기니까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못했으니까 아니면 또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언론의 기사도 그렇게 난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외도 많이 써요. 실무는 원외가 하잖아요. 뺏지 말고. 원외는 이제 조광안, 남양주 시장에 했던 조광안, 많이 저희 TV에 넣었죠. 또는 이제 우리 김선동 하면 유명하잖아요. 도봉의 김선동, 뭐 이런 분들이 돕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은 아까 이영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세미준, 이영수, 거의 엄청난 조직이죠. 그쪽이 홍준표 지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무는 누가 하느냐.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으면 실무는요. 가장 부시장, 대구시의 경제 부시장 한 오랜 측근이 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의 부시장까지 한 경제부시장. 이분이 아마 실무는 총괄할 것 같아요. 제가 정장수, 이분은 이제 경상남도 지사할 때도 그때 공보특보도 하고요. 보좌관도 하고 또 비서실장도 하고요. 완전히 뭐 홍준표 시장의 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의 경제부시장까지 하다가 먼저 이제 사표 내고 캠프 준비하러 온 거죠. 캠프는 한동훈하고 아마 같은 캠프 대하빌딩인가? 그 대하빌딩이라고 여의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명당 자리거든요. 같이 이제 원수는 외나무다리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싸운 게 홍준표, 한동훈인데 한 캠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의외로 현역들도 상당히 많이 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조직들도 많이 가 있고요. 가 있고. 근데 뭐 원래 홍준표 시장이 우리가 이미지는 완전히 독고다이 혼자 그냥 비주류 길로서 혼자 온 거지만 실제 걸어온 길을 보면 좀 다르다. 많은 동지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 오세훈 시장 측에도 좀 여쭤보고 취재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로 같은 광역단체장 또 중도 쪽에 홍준표 쪽으로 많이 수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오세훈
시장 측의 자체 분석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뭐 명태균 게이트 이걸로 뭐 또 누가 이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시원 씨한테 그랬지만 이거 진짜 좌파들의 프레임 중에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면밀하게 다 검토해봐도 이런 거로 공격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이 워낙 많은 공격을 받아와서 맷집 하나야 뭐 옛날에 뭐 성일종 그 형 성완종 재판까지 무죄로 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뭐 맷집은 워낙 싸워왔기 때문에 투사로 뭐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뭐 공격을 당망할 만한 이런 건 없고요. 앞으로 경선 과정에 또 홍준표 시장이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죠.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합니다. 청년이 묻고 홍이 답하는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또 입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담이. 아마 경선은 재밌을 것 같아. 한동훈도 입담은 대단하거든요. 홍준표도 그렇고 아마 재밌을 것 같아. 옛날에 당대표 할 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업되고 있는 홍준표 캠프 측에 상당히 자신감이 충만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제가 산야의 들꽃 보통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뭐 온실 속의 화초라고 제가 여러 번에게 비판했잖아요. 싸울 줄 모르는 무산일주의. 이걸 온실 속의 화초라면 홍준표는 산야의 들꽃처럼 진짜 나오나 잡초처럼 질긴 그대로 야성이 강하다나 투쟁 이게 홍준표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린 거니까 판단은 다 시청자들이 뭐 제가 누구 지지한다고 따로 시청자들도 없지만 팩트는 그대로 쫙 전달해 주자. 그래야 유튜브도 보는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한 10군데 이상 취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가장 이번에 핵심은 저번에 2017년대 대선 노가 그래도 안철수 이기고 2등 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인정해. 그때는 민심에서 졌다. 인정을 해.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그때는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 졌다. 왜?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이긴 거 맞거든. 1등. 뭐 역선택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여론조사는 이기고 당원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민심은 이기고 당심에 졌다. 이게 두 번째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민심도 이기고 당심도 이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2017년은 다 졌다는 거예요. 민심에 졌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경선할 때 2021년 그때는 민심은 이기고 당심이 졌는데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을 다 잡아서 반드시 양아치 이재명을 꺾겠다. 이런 각오고요. 완전히 뭐 각오가 대구시장을 바로 던져버렸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부출마했지만 우리 옛날에 항우 초안제 할 때 항우가 이제 초안제에 보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결사대 이끌고요. 그때 우리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밥을 해먹는 게 솥을 갖다가 강을 딱 건너면서 솥을 깨부수고요. 배 있잖아. 배 타고 가는 강을 건너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 배를 어떻게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배를 가라앉혀가지고 우리는 이게 죽기 살기로 돌아갈 길이 없다. 내가 전쟁에 나서면서 이 강을 건너면서 배를 가라앉히고 배를 이게 부수고 솥 있잖아. 이것도 깨트리는 이게 부, 침주 아닙니까? 깨트릴 부, 솥, 부자. 그 다음에 침주, 배를 이게 침몰시키는 파부, 침주. 이런 각오로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마지막에 도전이다. 이래서 이번에 서울로 상경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누굴 지지를 떠나서 홍준표 시장은 자유파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부디 선전을 해서 어떻든 이재명에게 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